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고문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는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상품 정보 알려드리는 금융상품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ISA 계좌 안에서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 중에 고배당 ETF 투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배당은 배당인데 앞에 고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배당을 조금 더 많이 주는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운용하는 ETF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ISA 계좌 안에서 우리가 ETF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 중개형 ISA를 가입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개형 ISA는 어디서 가입 가능하냐? 바로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고배당 ETF의 종류를 쭉 한번 분석했더니 전체 12개의 종목이 현재 상장이 되어져 있고요. 자, 이 중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은 전체 10개의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번 시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각각 종목의 배당 수익률까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월배당보다는 월등히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것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고배당 ETF의 투자 원칙.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것이다. 이것을 매매 차익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고배당 ETF의 경우는 매매 차익보다는 배당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에 집중하는 고배당 ETF 어떠한 투자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번 영상 통해서 모두 내용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고배당 ETF의 종류, 시가총액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아이가 가장 시가총액이 높고요. 그다음에 뒷페이지에 있는 아이가 가장 시가총액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ETF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일단 첫 번째로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조금 받쳐주는 그런 ETF 상품들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자, 국내 주식, 그다음에 해외 주식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자, 일단 해외 주식에 투자되는 이 미국자 써 있는 게 전체 12개 종목 중에 딸랑 두 종목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ETF로는 좀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해서 운용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 월배당 ETF를 조금 혼합해서 운용하면 어떨까라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시간 영상에서는 월배당 ETF와 고배당 ETF를 혼합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적합한지 한번 영상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2개 중에 이제 해외, 즉 미국에 투자되는 ETF 상품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종목명들을 쭉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고배당주, 고배당, 미국 고배당, 대형 고배당, 코스피 고배당, 그 다음에 미국 다우존스 고배당. 자, 이렇게 계속 다 고배당이 써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져 있는지는 기초자산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기초자산을 또 봤더니 FN 가이드에서 만든 배당주 지수가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 각각 종목들의 세부적인 투자 그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고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따라서 각각의 종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뒷부분에서 각각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고배당 ETF의 배당 수익률 각 종목별로 쭉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리랑 고배당주입니다. 자, 그러면 아리랑 고배당주가 어디에 투자되는지 아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의 자, 유가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 중에 자, 유동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주식들 상위 200개 중에 예상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30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하는 ETF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년에 한 번 분배금을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배금을 지급받아서 우리가 월 배당처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목돈 받은 거를 나누기 12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서 사용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23년 기준으로 자, 5월 3일에 분배금이 지급됐는데 무려 73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과표 기준가는 이 세금 산정을 위한 기준 가격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과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때 가격이 11,414원.
그래서 한 주를 사는데 11,414원인데 어찌됐든 간에 분배금을 730원을 줬습니다. 자, 이때 배당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6.40%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연 배당 수익률이 6.40은 상당히 높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 원어치 매수를 해서 수익률이 6.40이다라고 한다면 배당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때 한 640만 원 정도가 뭐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배당금은 분배금이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배당 수익률을 지급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 3개는 수익률이 조금 높은 친구들을 별 3개로 부여를 했고요. 별 2개는 이것보다는 조금 낮은 것, 그 다음에 별 1개도 있습니다. 1개는 월등히 낮은 것, 이렇게 각각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리랑 고배당주 시가총액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도 가장 높았던 그런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 기준에도 5.99, 2021년에도 5.3, 2020년에는 4.23, 2019년에는 4.79% 낮지 않은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투자되는지는 여러분들 그냥 네이버 증권에 가셔가지고 한번 쭉 검색을 해보시면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 SK텔레콤, 기업은행, 금융주들이 조금 많이 포진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이미지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좋게 잠깐 살짝 멈췄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KB스타의 고배당. 자, 보통 이제 분기에 한번 지급을 하는데 어떠한 종목에 투자되는지 살펴봤더니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 자, 이거는 유가증권,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에 현금 배당 수익률 상위 80개 종목을 반영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주식 배당이 있고 현금 배당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현금 배당 수익률 상위 80개 종목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쭉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여기 2022년 1월 달께 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2022년 기준으로 쭉 한번 살펴봤더니 대략적으로 한 5% 정도는 충분히 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물론 과거 것까지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지만 일단은 분석하는 기준 툴에 의해서는 일단은 요거까지가 제가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더니 한 5% 정도 이상의 수익률을 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2023년도 기준으로도 현재까지 약 3.7% 정도의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앞으로 7월 달에도 한 번 더 지급될 것이고 10월 달에도 한 번 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 수준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KB스타 고배당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상장된 현금 배당 수익률 상위 80개 종목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목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 내용 아시죠?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시게 되면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군이다 라고 생각했었을 때 매수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 종목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의 비중이 좀 상당 부분 높은 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미국 고배당입니다. 에이스 미국 고배당. 자, 일단은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분기에 한번 지급되는 이러한 상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투자되냐? 바로 10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한 미국 상장 종목 중 우량 상위 100 종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게 바로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쭉 봤더니 사실상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습니다. 그죠? 딱 봐도 이 2023년도에 지급된 배당 수익률을 봤더니 과표 기준가 대비 배당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지는 않아요. 한 1.7, 1.78 정도 되는 수준이라서 일단 별은 1개를 부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당을 생각보다는 많이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 ETF 상품이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좀 설명드리다가 좀 생각난 게 이 과표 기준가들을 보시게 되면 이 변동성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29일, 2024년 4월 28일 기준으로 변동성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00원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배당 투자할 때는 이러한 과표 기준가, 과표 기준가를 그냥 시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시장 가격들의 가격 변동까지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쭉 살펴보시면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변동폭인지를 꼭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배당받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구성 종목으로 쭉 한번 보게 되면 뭐 아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없지만 뭐 코카콜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포드 자동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되고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는 자,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입니다. 코스피 고배당. 그냥 말 그대로 코스피 지수 중에 고배당을 주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배당 수익률이 높은 50개 종목 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보통 분기에 한번 지급을 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세 번 지급했습니다. 4월, 7월, 10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요 각각 수익률을 한번 쭉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한 6%가 채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2024년 4월 28일 이 지급 기준일 기준으로는 현재 5.88%의 배당 수익률을 지급했기 때문에 아마도 7월 달에 또 배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6%에 근접한 배당 수익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볼 만한 회사다라고 생각되시면 이러한 종목군을 포함된 ETF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다섯 번째. 자, 일단 코스닥 자, 키움에서 만든 고배당주 ETF 상품 이름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무려 6.90%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29일 기준에도 6.91%.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어디에 투자되냐? 바로 시가총액 200이 이내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20개 종목을 선정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종목을 포함한 것보다는 조금 몇 가지 종목을 선택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에 이 과표 기준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격 변동 추이를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당받을 목적이기는 하지만 계좌에 파란색이 계속 뜨게 되면 생각보다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 기준가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꼭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구성 종목들도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ETF에 이러한 종목에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매수 종목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자, 아리랑 고배당 저변동. 여기서 말하는 저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은 배당주를 선택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코스피 상장 기업 중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 중에 변동성이 낮은 50종목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은 높지만 가격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은 종목 50개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현재 배당이 5.54%, 그다음에 2022년에는 4.28, 그다음에 2021년에는 3.44.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배당 수익률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군의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1년에 한 번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이 편입되어져 있는지도 쭉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 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왠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많이 상장되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성 비중도 동일 비중으로 대체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 변동폭, 보통 이 삼성전자의 만약에 구성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 변동폭에 있어서는 이 삼성전자의 가격 변동을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구성 비중을 보게 되면 거의 동일 비중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변동폭을 최소화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이러한 상품군들을 모아서 운용하고 있는 ETF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일단 KB스타에서 KQ 고배당. KQ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고배당.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 현금 배당 수익률 상위 80개 종목에 투자된다. 그래서 국내 고배당의 경우는 이 코스피에 투자되는지 혹은 코스닥에 투자되는지 혹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혼합해서 투자되는지 아니면 변동성이 높은지 아니면 저변동성인지 이렇게 각각의 운영 방침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조금 나눠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2023년 4월 기준으로 봤더니 2.61%. 다른 것과는 조금 차이가 좀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운용 방침과 배당 수익률, 그다음에 가격 변동폭까지도 같이 한번 고려하면서 상품 구성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성 종목도 봤더니 일단 요새 가장 핫한 에코, 프로비엠 이러한 종목들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이 구성되어져 있음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자, 파워 고배당 저변동성. 자, 저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 중에 변동성은 낮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50개 종목을 혼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분기에 한번 지급하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쭉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4%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작년 기준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올해 기준으로는 현재 4월 달에 한번 지급은 됐는데 이때 4.51%이기 때문에 추후 이제 7월 달, 10월 달에도 배당을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4.51%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구성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가 일단은 가장 높은 비율이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쭉 봤더니 여기도 동일 비중으로 포트폴리오가 좀 구성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변동성,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구성 비중을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하나로 고배당. 자, 그러면 하나로 고배당은 어디에 투자되냐? 국내 코스피, 코스닥 상장 종목 중에 과거 3년 배당 성장률과 배당 수익률이 높은 40개의 종목을 추려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그러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기에 한번 지급을 하고요. 쭉 한번 살펴봤더니 2022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쭉 정리했더니 대략적으로 한 4%, 5% 정도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1%니까 한 5% 정도의 배당을 지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올해 기준으로는 현재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두 번의 배당이 지급이 됐고요. 살펴봤더니 한 3.9%대, 약 한 4%대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지급했고요.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5%대까지는 넘어가지 않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로 고배당의 경우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두 종목을 합산해서 3년 배당 성장률과 배당 수익률이 높은 40개 종목을 혼합해서 ETF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종목 중에는 기아 자동차, 기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자, KB스타 중소형 고배당. 딱 느낌이 딱 오죠. 중소형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1년에 한 번 지급합니다. 그래서 중소형 종목 플러스 코스닥.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져 있는 중소형 종목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져 있는 종목 중에 유가 시가총액, 유동 시가총액. 유동 시가총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 상위 150개를 바로 현금 수익률 80일을, 그러니까 80의 종목을 합산해가지고 이 포트폴리오 종목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보통 1년에 한 번 지급되는데 수익률을 봤더니 2023년 기준으로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이 한 개 반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져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시가총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을 거의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이기는 한데 상당 부분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살짝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구성 종목들도 한 번쯤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배당 투자 어떻게 투자하는지 투자 원칙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번 시간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당을 지급받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매매 차익이 주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만기가 돼서 돈을 찾아냈었을 때 가격도 같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배당 수익, 즉 현금 흐름 창출할 수 있는 그 목적을 주로 달성하기 위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ISA 계좌도 우리가 입금할 수 있는 총 자금은 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만기는 최저 3년부터 최대 80년까지 여러분들이 1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매매 차익보다는 배당 수익률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수단으로 투자 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더 많은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사서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 안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일단 1년에 2천만 원씩 곱하기 5회
이렇게 해서 최대 얼마까지? 1억 원까지 우리가 원금을 납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당 수입 연 600만 원 목표라고 한다면 1억 원에다가 6% 정도의 연간 배당 수익률을 지급하는 종목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1년에 600만 원의 무엇을 창출할 수 있다? 배당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겠고요. 나중에 만기가 되게 되면 혹은 어떠한 시점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시점에는 한 번쯤은 이익 실현한 다음에 다시 분할 매수 형태로 운용하는 것들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가격 변동폭이 큰 ETF를 선택했었을 경우에 계좌가 마이너스 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심리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투자 목적은 고배당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배당 수입이 주 목적이어야 되지 매매 차익이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심리적 저항에 부딪혔다. 이때는 저변동성 ETF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 쭉 살펴봤더니 저변동성 고배당 ETF는 한 두 종목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분산 투자 관점에서 기초 자산을 분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쉽게도 고배당은 국내 주식이 정말 많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해외 주식까지도 조금 고려한다, 혹은 채권까지도 조금 섞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월 배당 ETF 상품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배당 ETF와 혼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고려해서 각각의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방식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